그다음에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죠. 자, 잎이 비료량은 선택이다. 판매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오래 두고선 먹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비료량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농밥바TV 뱀이오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제가 2차 추비를 비 오기 전에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비가 조금 더 내릴 그럴 날씨인 관계로 급하게 2차 추비를 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늘 재배에 있어서 그 추비량을 얼마나 줘야 될지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근데 우선 제 마늘밭 상태 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에요. 집에서 먹을 양 그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냥 그 정도 심습니다. 근데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는 거는 홍산 마늘이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한지영 육종 마늘이에요.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0월 초에 심은 것 같아요. 사실 영어는 난지영 마늘이라 9월 한 중순쯤 심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심었고 월동 잘 시키고요.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비료가 뿌려져 있죠. 구독과 좋아요. 한지영 육종 마늘이죠. 겨울 날씨가 춥다 보니까 육종 마늘은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파릇파릇 잘 나오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확실히 홍산 마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. 한지영 육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째 이파리가 살짝 보이는 요 정도 자랐네요. 쭉쭉 자라 올라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죠. 자,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, 지금 잎이 한 6개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굵습니다. 거의 제 새끼손가락보다는 굵고 검지보다는 좀 가늘고 어쨌든 굵어요. 어쨌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얘는 10월 초에 심었고 얘네들은 10월 중순에서 말 그쯤 심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비는 제가 그 유박비료 광어 플러스 요거랑 복합비료 약간 하고 토양살충제 이렇게 했었고요. 지금 1차 추비를 3월 초에 이제 1차 추비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2차는 지금 좀 급하게 했습니다. 비가 거의 다 온 바람에 비 양이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 상황 봐서 요 비료들이 녹는데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치면은 옆에 분수호수를 놨으니까 관수를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마늘 추비 같은 경우에는 1차, 2차, 3차 이렇게 주는데 이를테면은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하죠. 그리고 이제 중부 이쪽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. 그래서 10일이나 15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이제 추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요소를 주로 주고요. 두 번째는 요소랑 칼륨이 더해져 있는 NK 요거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제 질소 성분이 빠진 이제 황산칼륨 요거를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. 사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연구 자료 무슨 농촌진흥청 요쪽 연구 자료에 보게 되면은 300평당 요소 비료를 한 포 정도 하고 그리고 그 황산칼륨 요거를 한 포 정도 대충 봤을 때 황산칼륨을 빼고 요소만 한다 치면은 300평당 2포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전문적으로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은 그만큼 하진 않아요. 한 200평당 2포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자, 그러면은 농진청 자료에는 이를테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300평당 2포 정도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마늘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시는 분들은 200평당 2포로 하냐. 자, 결국엔 300평당 한 3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. 한 포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하죠. 농진청 자료에는 이제 이 마늘 재배에서 이 수량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확 후 그 품질 저장 요것까지 고려된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알도 어느 정도 크면서 그리고 수확 후 저장도 이제 오래 유지가 되도록 그런 연구 자료를 뽑아내도록 추비량을 뽑다 보니까 300평당 요소비료 한 추비로 했을 때 300평당 요소비료가 한 2포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늘을 이 판매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마늘 재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. 왜냐면은 마늘을 일시에 생산을 해서 일시에 이제 납품을 해버리거나 판매를 해버리면 끝이니까 이분들은 굳이 그 저장되는 저장성까지 요거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당연한 거죠. 이제
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업을 하시니까. 저장성이 뭐 갑자기 나빠져 가지고 마늘이 품질이 확 저하가 된다,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좀 장기간 저장할 때의 차이가 나는 거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질 양분을 충분히 줘가지고 최대한 마늘 알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. 그렇게 품질이 우수하게.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, 과연 내가 마늘 농사를 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늘 농사를 진다 치면은 그렇게 이제 요소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줄 필요는 있습니다. 대신 그렇게 이제 요소 비료,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얘네들 날씨에 따라서 갑자기 고온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과습해지거나 이거에 따라서 뭐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생리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래서 그에 맞게 뭐 영양제가 됐든 뭐 살균제가 됐든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.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업해야 될 게, 그리고 이제 투자될 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알이 큰 상품성이 이제 높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늘 매출에 대한 차이가 생길 거고요. 반면에 뭐 일반 이렇게 집에서 마늘을 생산해서 뭐 김장도 하고 이듬해까지 잘 보관을 해서 드신다 치면은 무조건 그렇게 비료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농진청 연구 자료에 따르는 그런 비료량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선택입니다. 추비에 뭐 요소 비료를 얼만큼 주고 뭐 NK 비료를 얼만큼 주고, 요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마늘을 수확해서 내가 먹고 또 저장성도 좋게 이렇게 하고 싶다 치면은 뭐 그런 연구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비료량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마늘 판매를 위해서 일단 크고 굵게 만들어서 좋은 값을 받아야 되겠다 치면은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추비 양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. 단지 관리를 좀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. 자, 요런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마늘을 굳이 판매하려고 재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비 양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물론 마늘이야 더 잘 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병이나 아니면은 뭐 생리장애,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요런데 이제 이 마늘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, 자, 비료 양은 선택이다. 그리고 그 선택은 물론 이제 각자 본인의 몫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마늘을 재배해서 판매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오래 두고선 먹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비료량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과 안 돼요.